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모델 Y 생산 라인 테스트 개시. 테슬라가 독일 기가팩토리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모델 Y 생산 라인을 테스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기가팩토리 가동을 위한 준비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전문지인 드라이브 테슬라 캐나다는 8일 익명의 소식통으로부터 받은 베를린 기가팩토리 내부 사진 2장을 공유했다. 첫 사진에서는 여러 로봇이 모델 Y의 뼈대를 만드는 모습이 담겼다. 두 번째 사진은 실내 전경이 담겼다. 일부 공간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다른 공간에서는 로봇이 바삐 움직였다. 차체를 찍어내는 기가프레스의 테스트가 한창인 것으로 추정된다.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실내 모습이 유출되면서 독일 정부의 허가만 떨어지면 곧바로 가동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테슬라는 지난달 말 독일 브란덴부르크 환경부로부터 전기차 조립에 필요한 장비 설치 허가를 획득했다. 지난달 기준 총 10개의 승인을 받았다. 최종 환경 허가가 남은 상황이다. 테슬라는 2019년 11월 베를린 기가팩토리 공장 건설을 선언하고 투자를 추진했다. 당초 7월 생산을 기대했지만 허가 절차가 늦어지며 지연됐다. 내년에야 가동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다. 테슬라는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에 청원서를 내고 느리고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비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지난달 독일을 찾아 안드레아스 슈이어 연방교통부 장관 등 정계 인사들과 면담도 가졌다. 베를린 기가팩토리는 연간 50만 대 규모를 양산할 수 있는 시설과 엔지니어링 디자인 센터가 함께 들어선다.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시설도 지어진다. 테슬라는 최근 현지 규제 당국에 배터리 공장을 포함한 건설 허가 신청서 수정본을 제출했다. 엔비디아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스타트업 인수. 미국의 그래픽 반도체 제조사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용 정밀지도를 만드는 스타트업 딥맵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딥맵은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 각종 센서를 통해 수집한 클라우드 소싱 데이터를 활용해 자율주행 차량이 주행할 때 필요한 고화질 정밀 지도를 만드는 기술 기업이다. 차량 주변 사물의 위치와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파악한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지녔다. 알리 카니 엔비디아 차량 부문 부사장은 딥맵 인수와 관련해 딥맵이 검증된 기술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딥맵은 자율주행 업계의 깊은 요구를 충족하며 함께 이러한 기능을 개발하고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딥맵의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에 투자하는 동시에 딥맵의 파트너 생태계와 계속 협력할 계획이다. 인수 절차는 올 3분기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사업 부문은 데이터 센터 및 게임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미래 핵심 수종 사업의 하나로 지속적인 투자와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차세대 자율주행 플랫폼 아틀란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트럼프 때 민주당 인사정보 요청 이의 제기도 불가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법무부가 민주당 인사들의 통신 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 애플은 2018년 2월 109건의 정보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애플은 2018년 2월 법무부로부터 73개 전화번호와 36개 이메일 주소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애플은 그러나 당시 제공 요청에 응하면서도 제공한 정보의 범위를 계정 구독자, 정보 등으로 제한했고 이메일 내용이나 사진 같은 콘텐츠는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당시 영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보 요청과 관련해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어서 이용자들의 계정을 파헤치지 않는 한 정보를 요청한 의도가 무엇인지 애플이 이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연방치안 판사가 서명한 비공개 명령도 애플을 제약했다고 이 회사는 주장했다. 애플이 이날 이처럼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프라이버시의 수호자를 자임해온 자사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AP는 지적했다. 애플은 또 당시 이뤄진 광범위한 정보 요청의 속성을 고려할 때 다른 정보기술 기업들도 비슷한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도 2017년 개인 이메일 계정과 관련한 소환장을 한 차례 받은 적 있다고 이날 시인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비공개 명령이 만료된 뒤 당사자에게 이런 사실을 통지했고 그 사람이 하원 직원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이에 앞서 미 법무부가 2018년 2월 민주당 소속인 애덤 시프 당시 하원 정보위원과 에릭 스워벨 하원 의원의 통신 기록 확보를 위해 대배심으로부터 소환장을 발부받아 정보를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캠프가 당선을 위해 러시아와 내통에 도움을 받았다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던 핵심 인사들이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들의 개인정보를 압수했다는 사실은 공개 금지령 때문에 지난달 5일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애플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법무부의 소환장 발부 이후 법률적 요청과 관련한 규정을 일부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처럼 개인 신원과 관련된 25가지 자료에 대해 제한을 도입했다고 이 회사는 밝혔다. AP는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애플이 제한적으로 법적 요청에 응했다는 사실보다 법무부가 은밀히 소환장을 발부받은 뒤 수년간 이를 비밀에 붙이는 일이 가능한 미국의 법률 체계에 더 충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 권리 옹호단체인 일렉트로닉 프런티어 재단의 신디 콘 사무국장은 더 큰 문제는 대배심이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한 뒤 애플이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하는 것을 막는 미국의 법률 체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2016년 샌 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 때 총격범의 아이폰을 잠금 해제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한 적이 있다. TSMC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TSMC, 협력사 코로나 확진, 클린룸 공사 중단할 뻔. 대만 TSMC가 클린룸 엔지니어링을 맡은 협력사 한탕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견되며 비상이 걸렸다. 대만 연합신문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탕은 최근 TSMC의 12공장 PA 클린룸 시공 현장에서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일 작업을 멈춘 후 소독을 하고 110명이 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3명이 확진됐고 남은 직원들은 2주간 격리됐다. 오는 14일부터 3일간 재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정되면 순차적으로 작업장에 배치된다. 한탕은 원격 근무로 전환하고 30여 명의 인력을 외부에서 데려왔다. 클린룸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확진자가 나오며 TSMC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대만 북부 신주과학단지에 위치한 12공장은 연구개발센터가 함께 입주해 있다. 제품量산 전 선진 제조 공정의 시험 생산이 이뤄진다. TSMC는 지난 3월 말 12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역대 최악의 가뭄과 전력난으로 고충을 겪었다. 신주과학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바오산 제2저수지의 저수량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대만 정부가 나서 물을 공급했다. 정부의 지원으로 셧다운은 면했지만 현지 공장 증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코로나19 여파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말 타이중시 중부과학단지 내 TSMC 공장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밀접 접촉자 10여 명이 격리됐다. 한때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던 대만에서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도체 검사업체인 대만 징이안전자의 мя오리 공장에선 8일까지 243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폭스콘 그룹의 징딩정밀, 파우칩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8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11,694명, 사망자는 308명에 달한다. 쿠팡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쿠팡 김범석. 쿠팡의 방향은 폭발적 형태로 고객 경험 바꾸는 것. 쿠팡은 고객이 와우하는 순간을 만들고 싶어하는 회사. 김범석 쿠팡 의장이 정의한 쿠팡의 모습이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2021 포춘 글로벌 포럼에서 주요 연사로 초청돼 쿠팡의 성공 비결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범석 의장은 포춘의 루신다 쉔 기자와의 대담을 통해 이커머스의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로 쿠팡을 자리매김한 고객 중심 문화를 집중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 대담에서 쿠팡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 의장은 쿠팡이 어떤 회사이고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쿠팡의 미션을 먼저 알아야 한다면서
쿠팡의 미션은 고객들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말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때 점진적으로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보다 폭발적 형태로 고객 경험을 바꾸는 것이 쿠팡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쿠팡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움직인 회사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고객의 경험을 혁신하겠다는 열망이 쿠팡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중에 고객들이 쿠팡의 로켓 배송과 새벽 배송이 얼마나 편리한지 직접 경험했다며 주말에 시간을 내 장을 보러 가야 하는 과거의 경험이 아쉽지 않다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으로의 투자 밑그림을 묻는 질문에 김 의장은 베팅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미래이익 창출과 고객 경험 개선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들면 본격적 투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포춘 글로벌 포럼은 글로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커머스 강자로 자리매김한 쿠팡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최근 일본 등 쿠팡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주도하며 글로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 회장은 케빈 존슨 스타벅스 CEO, 데이비드 테일러, P&G 회장,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공동 창업자 겸 CEO, 첩 로빈스 시스코 시스템 회장 등과 함께 주요 연사로 참여했다. 김 회장은 고객들이 가장 열광하는 쿠팡의 새벽 배송 서비스의 탄생 배경을 이커머스 분야의 전형적인 트레이드오프 요인, 즉 상품 선택 폭은 확장하면서 배송 시간은 단축하고자 고민한 결과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기도 했다. 또 주문부터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완전히 하나로 통합하는 전례 없는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쿠팡은 올해 가장 화제가 된 IPO의 주인공이라고 소개하며 쿠팡의 혁신 서비스와 도전에 대한 김범석 의장의 답변에 주목했다. 포춘은 10일 포럼의 하이라이트를 정리한 기사를 통해 쿠팡의 새벽 배송 탄생 배경과 편리한 반품 서비스를 비중 있게 소개했다. 한편 쿠팡은 관련 영상을 쿠팡 뉴스룸에 게시해 화제가 되고 있는 김 의장의 발언들을 공개했다.